좋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네, 고명준 선수는 지난해 국가대표 또 경력이 있습니다. 10선승제로 경기가 치러지겠는데 지난해는 저희가 7선승제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좀 규모가 커졌다고 볼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보통 남자 선수들이 9선승제를 하게 되는데 이번 대회는 10선승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국제 대회의 어떤 그 틀이 비교적 포인트가 좀 높아가는 실정이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그렇게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네. 더군다나 이 한산모시배 서천 대회는 현재 종합대회 규모로서는 국내 최대의 규모입니다. 그래서 한 1000여 명 정도의 선수들이 출전을 하기 때문에 학생부부터 일반 동호인부, 그다음에 선수부까지 해서 많은 인원이 동원이 돼서 하는 대회입니다. 그래서 이 대회가 그 규모 면에서도 큰 대회이기 때문에 포인트가 조금 높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세트 브레이크샷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자, 하나 들어가죠. 네. 비교적 텐볼에서 브레이크샷은 선수들이 큐볼을 센터에서 브레이크를 하게 되는데 잘 공이 들어가질 않습니다. 각 포켓별로 포켓으로 잘 들어가질 않는데 거기에 적당한 타이밍과 파워가 좀 필요하죠. 지금 현재 6번이 네. 첫 번째 들어갔고, 자, 초록색 6번 볼이 들어간 상태고요. 자, 이제 콜을 하면서 차례대로 공을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코너 포켓을 보고 있는데요. 아, 좋죠. 자, 고명준 선수도 이 대회를 그렇게 많은 기대를 하고 준비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네. 어깨가 지금 상태가 안 좋아서 재활을 지금 받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그 조심스러운 샷에 어떤 그 스트레이트가 많이 좋은 장점으로 작용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깨가 굉장히 포켓 선수들에게 중요한데 영향이 좀 많이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어깨는 샷 동작에서 중심축을 이룹니다. 중심축을 이루게 되는데 그 축을 자꾸 움직이게 되면 어깨가 문제가 생기게 되죠. 또 더군다나 고정을 한다 하더라도 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어깨 부분은 수시로 스트레칭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 큐볼 하단을 조정을 해서 빼감고 코너 포켓으로 보냈고요. 더군다나 지금 현재 이근재 선수는 이미 복식 액조에서 현재 우승을 한번 했습니다. 이번 대회에. 네, 그렇죠. 이 대회를 또 이 개인전 우승을 하게 되면은 이관왕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본인도 굉장한 욕심을 내고 있는데. 스누커 부분에도 출전을 했는데. 그렇습니다. 스누커 부분에도 지금 결승에 올라가 있었고요. 그래서 스누커 대회는 이 대회를 끝나고 난 이후에 결과가 또 나옵니다. 이번 대회 대회 운이 좀 좋다고 보여야 될까요? 3개 부분에 결승에 올라갔네요. 물론 이게 본인도 준비를 많이 했죠. 복식전에서 4강부터 중결승전부터 올라올 당시에 쉽게 올라온 게 아니고 상대선 4강에서 4대 0으로 지고 있다가 6대 4로 역전을 시켜서 이겼거든요. 네. 그리고 결승에 올라왔는데 이완수 선수하고 현지호 선수 팀에게 5대 0으로 지고 있었습니다. 네. 그 5대 0으로 진 게임을 다시 6대 5로 대역전을 해서 밤늦게까지 결과를 마치고 그 다음에 지금 결승에는 또 개인전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체력적으로도 좀 힘든 상황이겠는데요. 그렇죠. 피로도도 아직 덜 풀린 상태에서 지금 결승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7번 볼이 들어갔고요. 상태가 괜찮죠? 지금 첫 이닝에서 지금 런아웃을 시켜가는 과정입니다. 일단 선공도 가져가고 런아웃을 하게 되면 상당히 기분 좋게 출발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일시적인 약간의 흥분도도 생기게 돼 있습니다만은 네. 아무래도 그 상대 선수에게 기본적인 데미지를 좀 줄 수가 있는 그런 이닝이 바로 첫 이닝입니다. 자, 8번. 예비샷을 조금 길게 하는 선수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원쿠션 끌어서 9번을 코너 포켓, 사이드 포켓으로 설정을 했는데 조금 지나갔습니다. 네. 결국에 또 저 공은 코너 포켓으로 스탑샷을 해도 되고요. 사이드 포켓으로 또 가볍게 끌어서 측면 이동을 시켜도 좋습니다. 자, 과연 여기서 런아웃을 그렇죠? 시킬 수 있을지. 좌측으로 측면 이동시켜서 포지션을 설정을 합니다.
자, 마지막 텐볼은 정확하게 콜샷을 하고 있죠. 네, 큐볼 위치가 괜찮게 형성이 됐습니다. 자, 마지막 10번까지 한 번에 깔끔하게 처리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출발입니다. 네, 이렇게 1세트 이근재 선수가 가져가게 됩니다. 자, 이번 대회 브레이크는 교대 브레이크인데요. 네, 어떤 그렇습니다. 묘미가 있을까요? 얼터너티브에서의 묘미는 자기 세트에서 자기 인닝에서 포인트를 따지 않으면 참 힘겹습니다. 그래서 네. 선수들은 굉장히 긴장감이 높은 그런 시합 방식이죠. 네. 자, 고명준 선수 현재 자기 인닝에서 브레이크를 하게 됩니다. 이 세트를 따는 게 굉장히 소중하죠. 자, 가볍게 타이밍 샷을 합니다. 저 이유가 바로 이 고명준 선수가 어깨가 좋지 않기 때문에 네. 강한 브레이크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하지만 공이 들어가지 않으면서 그래서 다소 불리한 네. 조건을 갖고 현재 하는 거죠. 특히 템볼에서는 남성들의 어떤 그 브레이크는 굉장히 힘이 느껴지게 되는데 네. 지금 그것을 하지 못하는 지금 고명준 선수입니다. 자, 큐볼이 코너 앞에 네, 그렇습니다. 많이 있는데요. 들어가 있고요. 1번을 뱅크로 넣기도 좀 불편하고 일단 푸시아웃을 네. 해서 공간을 만들어 줘 봅니다. 여기에서 이근재 선수는 디펜스의 어떤 그 느낌을 갖고 현재 푸시아웃을 하는 거죠. 자, 푸시아웃이 디펜스가 잘 됐을지 자, 1번이 가운데 들어가 있는데요. 살짝 공략을 자, 해보는데 디펜스 들어가죠. 네, 다시 한번 조금 더 고명준 선수는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1이닝 넘어간 것은 당연히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자기 이닝에서의 어떤 소화력을 좀 키울 필요가 있죠. 네. 그리고 본인의 세트이기 때문에 반드시 따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그렇죠. 될 것 같아요. 너무 집착하는 것도 손해입니다만 기본적으로 자기 페이스는 찾아야 되죠. 자, 코너 공략이 가능한가요? 다시 디펜스 들어갈 겁니다. 코너로 들어갔네요. 아, 네. 좋습니다. 공격력 좋은데요. 자, 그러면서 파란 공 또 자, 막혀 2번이 있는데요. 9번에 가서 붙었습니다. 지금 당연히 이제 디펜스 들어갑니다. 천천히 밀어서 9번 뒤로 흰 공을 가볍게 붙여놓겠죠. 그렇죠. 자, 튀어나오면 안 되는데요. 조금은 보여지는데 차라리 지금 같은 경우는 또 큐브를 하단에 검정공 쪽으로 또 보내는 것도 괜찮습니다. 네, 살짝 보이나요? 저는 안 보일 것 조금, 같은데. 조금 보이죠. 네. 놓을 공간은 없는데 이제 디펜스 할 수 있는 그런 여유를 주는 거죠. 그렇죠. 네. 저렇게 되면 이근재 선수가 공략하기가 어렵습니다. 페더샷이라고 하는 극초단에 아주 얇게 치는 공으로 현재 네. 2번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을 것 같지만 자, 현재 자세 자체가 잭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근재 선수는 스탑샷으로 디펜스를 할 공간이 큽니다. 그렇죠? 조금 여의치 못합니다. 네, 좀 강하게 들어갔는데요. 치면서 자세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네. 약간 큐가 휘어지면서 자꾸 두께의 착오가 생겼습니다. 자, 이러면 이제 고명 선수가 조금 수월하게 갈 수 있죠. 네, 사이드를 내줬네요. 자, 항상 시합할 때 제가 드리는 말씀이지만 처음 인닝에 들어가는 선수들이 이 몰입도를 갖는 그 시간이 보통 한 3이닝 정도? 두 사람이 합쳐서 한 3이닝 정도가 네. 참 중요한 시간인데 현재 고명준 선수는 지금 현재 눈빛으로 볼 때 아직 그 진입 상태가 못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초반을 잘 가져가야 마무리가 그렇습니다. 된다는 말씀이세요. 빨리 진입하는 게 좋죠. 자, 지금도 끌어서 포지션을 넣었는데 너무 얇게 맞다 보니까 큐볼이 속도가 빨리 진행이 됐고 또 위치도 길게 떨어지다 보니까 4번하고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마땅한 곳이 없어 보이는데요. 이럴 때 여유를 가져야 할 건 디펜스를 정확하게 잘 할 필요가 있습니다. 디펜스는 공격의 일환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자, 가볍게. 자, 사이드를 한번 노려봤나요? 그렇죠. 지금 저렇게 해서 뱅크샷을 지금 한 건데 저거보다는 한 번은 좀 쉬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수비가 되지 않았고요.
이근재 선수가 코너를 보고 있습니다. 레일 브릿지여서 썩 그렇게 편한 틀은 아닙니다. 이근재 선수도 일자형으로 지금 서 있는데요. 그렇죠. 그렇군요. 튕겨져 나오는데요. 아무래도 그 슈팅 공간에 여유가 없기 때문에 급하게 출발을 하게 되죠. 스타트가. 그러다 보면 이미 축이 흔들리면서 타점이 달라지게 되는 상황이 확률이 높은 겁니다. 네. 4번이 참 해결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자, 어느새 이근재 선수는 1이닝을 마쳤는데도 표정에 여유가 보이고 있고 네. 고명준 선수는 다소 지금 현재 여유가 없어 보이는데 저 부분은 어떤 상황이 자기에게 유리하게 가져다 주지는 않습니다. 그걸 기대하지 말고 본인이 그 상황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테크닉이 좀 필요합니다. 네. 일단 4번 볼을 해결을 했기 때문에 좀 풀어갈 실마리를 찾았을까요? 네, 좋습니다. 지금 현재 걱정할 그런 그 공간은 없습니다. 네. 아주 쉽게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가볍게 밀어놓고 7번 사이드 공략하면서 8번 하단으로 큐브를 내려보내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편안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7번도 그렇죠. 가볍게 밀게 되면 현재 10볼 현재 보이는 방향에서 우측으로 빠져나올 수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끌어서 원쿠션, 투쿠션으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선수들이 조금 더 안정적인 것을 선택을 하죠. 네. 포지션을. 가볍게 밀어넣죠. 이런 부분에서 힘 조절을 하는 부분은 순간적인 감각으로 끌어내게 되는데 고명준 선수도 전문적으로 학교 다닐 때부터 체육학과를 다녔었기 때문에 기본적인 순발력은 또 감각은 뛰어난 선수입니다. 자, 큐볼 위치 좋습니다. 자, 마지막 템볼을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될까요? 자, 가볍게 끌어주면 포지션 나오죠. 네, 끌어주는 모습인데요. 자, 조금 많이 내려왔습니다. 네. 저렇게 지금 오랫동안 기다려보는 마음이 조금 고민스러워 보이는데 10번 공략이 싹 그렇게 편치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못 놓을 공은 아닌데 자, 고명준 선수 조금 더 신중하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좀 그러면 왼편을 가격을 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약간 끌어서요. 아하. 이게 들어가지 않는데요. 자, 지금 다 왔는데 마지막 10번. 뭔가 지금 구조적으로 본인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준비를 조금 덜 하게 되거든요. 네. 그게 자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데 수시로 그래서 현장에서 선수는 자기를 점검을 해야 되죠. 물론 그런 정도로 되어 있는데 현재 고명준 선수 상태가 오늘은 컨디션이 더 좋아 보이질 않습니다. 네. 자, 40초 룰에 의해서 시간 제한이 들어가고 있죠. 10초 남았습니다. 자, 마지막 10번 공 넘겨받은 이근재 선수. 자, 뱅크샷을 정확하게 처리를 합니다. 돌아오면서 성공합니다. 자, 고명준 선수로서 너무나도 아쉽게 2세트를 놓쳤고요. 이근재 선수는 좀 행운이 따랐다고 봐야 될까요? 처음 그 두 번째 세트에서부터 고명준 선수가 브레이크를 할 때부터 뭔가 조금 지금 현재 몸이 편치는 않습니다. 자꾸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몸도 성치 않은 사람이 시합을 나오는 것처럼 되는데 그 부분은 아니고 그 안에서 자기가 조절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그 부분이 고명준 선수가 잘 되지 않는 겁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근재 선수 눈빛을 보게 되면 굉장히 집념이 지금 강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게 상대성으로 이게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초구부터 달라지거든요. 그렇죠? 3세트 역시 또 이근재 선수의 브레이크 세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벌써 3개가 들어갔지 네. 않습니까? 2번, 3번, 9번이. 텐볼에서 그렇게 파워 있게 치지 않았는데도 지금 공이 3개가 들어갔단 말이죠. 자신감이 붙은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 슛 타이밍이 굉장히 좋은 겁니다. 네. 타이밍이 좋기 때문에 저렇게 되면 탑법이 좋아지게 되고 그러면 자신감이 업돼서 공도 참 두께도 잘 보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스타트 페이스는 이근재 선수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면서 뭐 위치도 괜찮게 형성이 됐는데요. 자, 현재 2번과 3번, 9번이 먼저 들어갔었고요. 자, 4번 정면으로 보이는 하단 쿠션으로 보낼 수 있는 공간이고요. 이제 가볍게 스탑을 해서 5번을 코너 포켓 좌측 코너로 넣을 거냐. 예, 조금 더 강하게 되면 네. 이건재 선수 지금 보이는 쪽에 코너 포켓을 한번 현재 쳐다봤는데 네. 최대한 배팅 양을 줄이려고 하는 거고요. 버거울 경우는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고민을 하는 것이죠. 자, 멈춰 세웠습니다. 자, 조금은 네. 끌지 않았어야 될 공이 네. 조금 끌렸습니다. 자, 이 5번이 조금은 까다로워 보이는데. 자, 사이드 포켓 설정하고 밀어치죠. 하단에 6번이 있기 때문에 네, 사이드 포켓으로 자, 잘 넘어갑니다. 들어왔습니다. 자, 붙어 있는데요. 조금 더 회전이 필요했죠. 네. 조금 더 우측에 회전을 조금만 더 넣었으면 그러나 치면서 어떤 타법적으로 밀리는 것이라는 그런 생각에 의해서 지금 타법이 나갔는데 밀리질 않았고 공이 맞으면서 약간 커트가 일어나면서 끌렸죠. 다시 디펜스를 들어갈 겁니다. 디펜스 하기는 좋게 서 있습니다. 네. 얇게 쳐서 큐볼을 멀리 보내죠. 자, 멀리 보내고 또 가려두는 게 좋겠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자꾸 고명준 선수는 게임 자체가 이제 풀리질 않는 것이죠. 물론 초반이긴 합니다만 10선승에서 초반이긴 한데 이 얼터너티브에서는 게임 리드를 누가 하느냐입니다. 그래서 일단 초구에 공이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브레이크샷에서 현재 이건재 선수는 2번 브레이크에서 공이 다 들어갔고 네. 고명준 선수는 들어가지가 않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바로 지금 작용을 합니다. 다시 한번 수비를 해야 될까요? 자, 킥샷으로 일단 맞추는데 만족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고 나니 다시 또 공을 아주 쉽게 해줬습니다. 네. 가운데로 두 공을 보내면서 사이드 공략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마치 놓고 포지션할 수 좋은 위치입니다. 네. 자, 요즘 수비도 잘 안 됐고요. 초반 분위기가 일단 이근재 선수 쪽으로 흘러가는데요.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저런 공은 왜 좋다고 그러냐면 집중할 수 있게 해주는 공이거든요. 네. 쉬운 공은 어느 정도 집중력을 좀 빠뜨리게 할 수 있는데 저런 공은 조금 더 집중을 요구하기 때문에 의외로 좋습니다. 네. 선수들이 저런 공이 차라리 좋은 거죠. 너무 쉬울 때 오히려 실수를 그렇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7번이 공략이 가능할까요? 최근에 포켓 시장이 중국이 활성화가 되면서 네. 중국에서 많은 대회가 이루어집니다. 네. 그러다 보니 한국 선수들은 아주 좋은 기회죠. 거리상으로도 가깝고 시차 적응할 필요도 없고 그다음에 분위기가 동양 쪽 분위기이기 때문에 잘 맞단 말이죠. 그래서 랭킹에 진입하는 게 선수들은 현재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근재 선수도 역시 현재 그런 실정이에요. 그래서 그 나라의 그 어떤 티켓이 나오기 때문에 주어진 그 한정된 티켓의 어떤 혜택을 받고자 해서 선수들이 랭킹에 진입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하. 자, 이거 반대로 자. 일단 들어갔는데요. 이렇게 되면 현재 7번은 최초 지정된 포켓에 들어가지 않고 전혀 다른 반대쪽 코너 포켓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고명준 선수는 여기서 옵션을 선택하게 됩니다. 네. 8번 상태가 좋지 않으면 이근재 선수한테 넘길 수 있고 본인이 8번을 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인 상태에서는 본인이 해결을 해야죠. 자, 가볍게 뱅크샷으로. 네. 자, 이제 마지막 10번을 남겨두고 있는데 이번 세트를 가져가게 될까요? 당연히 가져갈 거라고 보고요. 네. 고명준 선수는 지금이 어떤 좋은 기회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세 번째 세트는 고명준 선수가 가져갑니다. 세트 스코어 3대1, 2대1이죠. 네, 2대1이죠. 네.
저금 참 좋은 기회가 온 겁니다. 현재 고명준 선수의 브레이크 타임이거든요. 그래서 동점을 가져갈 수 있는 기회인데 여기에서 만약에 또 동점을 못 가져가게 되면 3대1이 되면서 이근재 선수에게 브레이크 타임을 넘겨주게 되니까 자, 고명준 선수의 집중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앞선 본인의 세트에서는 브레이크샷이 제대로 되지 못했거든요. 그렇습니다. 타이밍이 조금 맞지를 못했죠. 자, 파워를 낼 수 없으면 타이밍이 좀 맞아야 되는데 자, 지금은 조금 괜찮아 보이는데요. 그렇죠? 자, 이번 세트에서는 5번이 들어갑니다. 고명준 세트, 선수가 네. 고명준 선수가 최초의 선수 등록을 해서 선수 활동을 할 때 게임을 완전히 망치고 내려갔죠. 본인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서 이제 저처럼 광주 당구연맹 선수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주를 내려가는 순간에 내가 오늘 왜 졌지 하니까 처음 시합을 나가서 너무 위축된 거죠. 그래서 너무 과도한 긴장 때문에 속된 표현으로 자기 말로는 한마디로 쫄아서 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네. 왜 그랬을까? 내가 처음 나가는 시합 당연히 못 치는 거 당연한데 내가 왜 불안해했을까? 그 생각을 하고 나니 절대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자라고 작심을 하고 그 다음부터 진짜 성적을 잘 냈습니다. 네. 쉽지 않습니다. 마음을 먹었다고 해서 그게 가능하지가 않는데 그걸 했다는 건 참 고명준 선수는 대단한 어떤 그런 마인드가 있는 선수죠. 네. 자, 초반 좀 팽팽한 수비전으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자, 이근재 선수 디펜스 참 네. 기가 막히게 해놨습니다. 포켓의 어떤 또 다른 매력이라고 하면 바로 저런 디펜스 부분이 있는데 저 디펜스 부분을 선수들은 자신의 어떤 그 테크니컬한 순발력으로 많이 처리를 하는데 이근재 선수는 저 부분에 좀 탁월한 면이 있습니다. 자, 맞춰서 네. 다시 역 디펜스로 들어갑니다. 자, 이번에도 또 좀 가려놨습니다. 자, 이번엔 이제 킥샷을 할 거냐, 점프를 할 거냐 또 고민을 하죠. 킥샷은 맞춰도 공을 보여줄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사이로 보이나요? 보인가 보네요. 저렇게 되면 또 디펜스 할 수 있습니다. 자, 하단에 있는 공이 타켓이 되겠죠. 큐볼의 어떤 감출 수 있는 키볼이 됩니다. 자, 1번은 4번과 관계를 만들어 놓고요. 그렇죠. 큐볼은 자, 지금 있는 방향으로 내려서 다시 그런데 보이는 것 같은데요. 네, 조금 더 옆으로 갔었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고명준 선수는 고민이 됩니다. 컨비네이션을 4번을 할 거냐, 네. 그렇지 않으면 디펜스를 할 거냐 하는 건데. 컨비네이션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자, 정확하게 다 보이질 않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킥샷으로 안쪽으로 걸어서 지금 디펜스를 가는데 전혀 너무 그렇습니다. 좋게 내줬는데요. 뭔가 분명하게 목적을 가졌어야죠. 네. 공이 풀리기를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본인에게 좋은 기회가 오기를 기다려서는 절대 좋은 공이 오지도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시합하려는 동안에는 나 자신에게 절대 좋은 공은 오지 않는다라는 그런 각오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좋은 공이 왔을 때는 너무 고맙죠. 좋은 기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업시킬 수 있는, 분위기 반전할 수 있는 자료를 시합 중에 본인이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 수비가 안 되면서 이근재 선수에게 기회를 내준 고명준 선수. 3번이 바로 옆에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빠져나오면서 보이나요? 자, 3번이, 괜찮습니다. 네. 약간 때려쳐서 전진을 시켜놓으면 4번 공간이 나오는데 스탑샷을 해보내면 위치가 좀 큐볼하고 자세 위치가 불안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선수들은 그 부분도 조금 고민을 해야죠.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세가 편한 쪽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일단은 4번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4번을 기준으로 하는 다음 6번 포지션을 설정을 해야 되거든요. 자, 일단 스탑을 해놓고요. 네, 쳐 세웠는데.
자, 포켓볼에서의 크게 나눌 수 있는 타법의 종류가 지금 보여드린 스탑샷, 네. 그 다음에 드로우샷, 끌어치기죠. 그 다음에 팔로우샷, 밀어치기, 그 다음에 컷샷이 있습니다. 네. 나머지 변형된 샷들이 이제 몇 가지가 있습니다. 큰 틀에서의 4가지를 갖고 완급 조절을 하게 되죠. 그래서 뭐 눌러치는 리드샷이라든지 아니면 또 찔러친다고 그러죠. 그래서 네. 강하게 또 약하게, 그러니까 보통 3단계로 구분을 하게 되는데 소프트와 그다음에 미들, 하드샷으로 3가지로 구분하는 그런 틀에서의 선수들이 이 타법을 쪼개다 보면 세분화되는 타법의 종류는 한 40여 가지가 나오게 되죠. 어마어마한데요. 그렇죠. 자, 일단 6번이 보이나요? 자, 다시 잭업으로 커트를 또 들어가야 되죠. 그렇죠. 강한 샷으로 7번을 사이드 포켓을 만들어가는 거죠. 자, 너무 많이 내려왔습니다. 자, 7번 위치가 까다로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저렇게 되면 스탑샷 하기도 그렇고 약간 끌어치기도 그렇고요. 가볍게 조금 밀어줄 필요가 있는데, 자, 그렇게 되면 큐가 흔들릴 어떤 불안감이 있어서 네. 이근재 선수는 잭업샷을 현재 선택을 했습니다. 자, 큐가 길게 나가서는 되질 않죠. 짧은 샷으로 잭업은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도 틀어지네요. 그죠? 쉽지 않은 샷인데. 그렇죠. 지금 같은 경우가 선수들이 조금 관심 있게 좀 봐줘야 될 부분인데, 잭업샷을 들어갈 때는 자세가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중심축을 맞춰 놓지 않으면 큐 끝은 축이 이동되어 있는 쪽으로 큐가 이동되기 때문에 축을 먼저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자, 공명준 선수에게 다시 기회가 왔습니다. 사이드로 공략이 가능하겠고요. 너무 올라가는 거 아닌가요? 9번과 너무 근접되나요? 고개를 갸우뚱한 게 그렇습니다. 네. 조금 끌었어야죠. 그렇지 않으면 아예 9번을 맞추든지 했어야 되는데, 네. 지금 현재 전혀 이 테이블 안에 몰입도가 지금 되질 않고 있습니다. 결국에 저렇게 되면 뱅크샷을 시도를 해야 됩니다. 이 상황에서 디펜스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공격력이 본인이 현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자신감이 없는 건 당연한데 뭔가 재촉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에게. 뱅크샷. 자, 디펜스 해놓죠. 자, 일단 쉽지 않게 만들긴 했는데요. 그렇습니다. 자, 이근재 선수는 현재 큐볼을 10볼 뒤로 어떻게 한번 감춰볼까라는 거죠. 네, 다시 그래서 한번. 그렇죠. 수비를. 9번을 왼쪽 코너 포켓으로 지정을 하고, 자, 큐볼은 우측 방향으로 크게 돌려서 10볼 뒤로 디펜스 겸 또 공격을 한번 해볼 겁니다. 힘 조절이 중요하죠. 이근재 선수의 수비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보시죠. 그렇죠. 얇게 쳐서 가고요. 다시 돌려서 오죠. 10볼 근방으로 오는데, 네, 뒤로 조금, 가려지게 만들려고 했는데 좀 부족하긴 했는데, 네. 일단 9번을 공략시킬 수 있는 공간을 10볼이 막아진 상태에서 현재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명균 선수 다시 디펜스를 지금 재차해야 될 상황입니다. 네. 이근재 선수가 순간적인 발상으로 참 잘 만들어 놨습니다. 네, 일단 다행히 9번이 앞으로 좀 빠져나와 주면서 지금 킥샷으로 공격을 하는데요. 여의치 않다는 가능한가요? 건데요. 좀 위험스럽습니다. 네. 그렇죠. 확률적으로 볼 때 굉장히 어려운 거죠. 두 가지 측면에서 보는 거죠. 얇게 맞춰서 들어가지 않으면 큐볼이 더 하단으로 내려와서 디펜스를 요구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9번이 들어갈 수도 있다 이건데, 그렇게 되는 확률이 굉장히 낮거든요. 그래서 다시 또 기회를 뺏기고 네, 말았습니다. 참 고명준 선수 이번 세트도 좀 아쉬움이 많이 남겠는데요. 그렇습니다. 8번에서 이어지는 9번 포지션 아주 네. 큰 실수죠. 네, 이근재 선수 이번에도 고명준 선수의 세트였는데 이렇게 이근재 선수가 가져가게 됩니다. 세트 스코어는 3대 1이고요. 득점되는 상황들을 보면은 본인이
이근재 선수 첫 이닝에서 런아웃을 시켜서 따는 그런 상황하고 네. 지금에서의 고명준 선수의 어떤 포지션 미스로 인해서 나온 그런 또 이근재 선수의 득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게임의 흐름에서 오는 그 운영에 대한 그 기술력을 잘 찾아내야 되겠죠. 네, 8세트까지 경기가 지금 치러졌는데요. 4대4로 동점이 됐습니다. 4세트까지 이근재 선수가 3세트를 먼저 가져가면서 굉장히 유리하게 출발을 했는데 고명준 선수가 5세트 그리고 6세트부터 힘을 냈어요. 그러니까 이근재 선수가 4대1로 앞서고 있었기 때문에 네. 누구가 보더라도 자신의 오늘의 페이스라는 그런 안정적인 생각을 하게 돼 있죠. 그 여유로움이 바로 이제 또 고명준 선수는 차라리 마음이 편해진 거죠. 네. 그래서 다시 또 연이어서 3득점을 하면서 지금 동점까지 왔습니다. 중요한 기점이 현재 되죠. 중반전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두 선수는 현재 4대4에서의 포인트는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네, 4대4 동점 상황에서 맞은 두 선수의 9세트. 이근재 선수의 브레이크 샷이었는데 공이 들어가지 않았고요. 자, 10번이 현재 렉 페이퍼에 지금 걸려 있기 때문에 공을 다시 꺼내 놓죠. 예전에 트라이앵글을 쓰면서 네. 여러 가지 그 운영의 묘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매직 트라이앵글이라고 지금 저희들이 얘기하는데 저희들은 간편하게 지금 렉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종이로 바뀌었죠. 그렇죠. 종이 플라스틱 종이로 바뀌었는데 저게 등장을 하면서 심판이 어떤 그 세팅 문제에 있어서의 어떤 어려움은 없어졌습니다. 네. 그런데 공이 초구에 참 잘 들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더 박진감이 생긴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공도 좀 변화가 있다고 하던데요. 그렇습니다. 공이 현재 국내산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대한당구 연맹에서 치르는 모든 대회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 공으로 시합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그 재질로 해서 만드는 게 쉽지 않았는데 네. 참 저 만든 분이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외국산에 현재 들어오는 것과 거의 아무런 재질에서 차이가 없을 만큼 좋은 품질의 공을 현재 만들어 놓았습니다. 큐는 그동안 우리나라 걸 많이 쓰게 됐는데 그렇죠. 이제 공도 우리나라 자체 개발을 해서 사용한다는 점 참 좋습니다. 모든 부분은 그 나라의 어떤 그 생활 수준과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네. 그래서 당구대 테이블이나 그다음에 큐, 심지어 현재 공까지 이렇게 또 선수들이 사용하는 초크도 국내산이 현재 아주 좋습니다. 질적으로. 그래서 선수들이 많이 선호를 한다는 것은 지금 고명준 선수가 쓰고 있는 것도 국내산 초크거든요. 그래서 네. 굉장히 좋은 품질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고명준 선수가 힘을 내면서 따라 붙었기 때문에 좀 그 탄력을 받을 수 있을까요? 긴장도는 훨씬 고명준 선수가 각성 상태에 있어서는 적정 수준의 고명준 선수가 갖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평소에도 그렇습니다. 이근재 선수는 그 각성 상태 높낮이가 기복이 좀 심합니다. 그래서 언제든 밀려나는 것 같은데도 또 쫓아가기도 하고 또 쫓아갈 것 같은데 쉽게 또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의 상태는 고명준 선수의 각성 상태가 너무 낮은 것 같습니다. 너무 낮아도 좋지 않거든요. 너무 높아서 긴장도가 높아도 좋지 않은데 현재 그런 측면이 두 선수가 대칭되는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조금 더 밀릴 거라고 봤고요. 더 그렇지 않으면 큐볼이 조금 더 올라왔어야 되는데 4번을 넣을 수는 있는데 5번에 대한 포지션이 여의치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 큐볼을 어떻게 컨트롤해야 될까요? 자, 얇게 쳐서 회전을 많이 살려서 올려야 되는데요. 그렇죠? 자, 걸리지 않아야 되죠. 네, 뭐 괜찮게 네, 됐네요. 좋습니다. 지금보다는 조금 더 덜 나왔더라면 6번을 공격하는 위치가 나올 텐데 지금 현재는 할 수 있는 게 스탑샷 정도밖에 할 수 없습니다. 자, 종합대회의 어떤 그 TV 매치의 단점은 지금 주변에서 전체 시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들이 많은 소음으로 오기 때문에 선수들이 실제로 집중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체육관 시합이기 때문에 체육관은 시설 자체가 높고
많은 선수들이 있어서 선수들이 집중하는데 많은 에러를 겪는 게 종합대회입니다. 이번 대회가 또 테이블 가장 많이 설치된 그렇습니다. 가장 큰 규모의 그렇습니다. 대회인데요. 국내 최대 규모죠. 자, 7번이었네요. 네. 자, 7번 공략이 꽤 괜찮았었습니다. 자, 이번 세트 고명준 선수 일단 분위기가 괜찮습니다. 자, 위에서 보니까 잘 보이는데요. 현재 고명준 선수 어깨를 한번 보시면 네. 어떻게 움직이는 걸 봐야 되겠습니다. 거의 고정돼 있죠? 네. 예. 고정된 상태에서 오랜 시간 가도 문제가 생기고 움직이는 상태에서 오래 가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은 게임을 하거나 훈련 이후의 스트레칭이 재활이 굉장히 소중하죠. 중요하죠. 경기를 할 때 고정을 시키고 그렇습니다. 그 외에는 이완을 해줘야겠죠. 그렇죠. 이완을 시켜야죠. 자, 마지막 남겨두고 있는 템볼 성공시킵니다. 네, 9세트 좋습니다. 고명준 선수가 가져갑니다. 조금씩은 안정을 찾아가는 네. 모습이 보이기는 한데 그래도 뭔가 어딘가 지금 현재 불안해 보이는 고명준 선수입니다. 자, 일단 이번 9세트는 이근재 선수의 세트였는데 고명준 선수가 가져가면서 처음으로 앞서게 됐습니다. 만약에 캐스터께서 이근재 선수라면 네. 4대1로 앞서고 있다가 현재 5대4로 뒤집어졌습니다. 어떤 기분이 들 것 같습니까? 아, 정말 깜깜하고 좀 진다는 생각이 저는 들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이근재 선수는 반대로 억울하고 분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앉아서 다짐을 하는 거죠. 네. 이미지 트레이닝을 합니다. 현재 앉아서 네. 이미지적으로 자기가 현재 어떻게 준비를 하겠다는 각오를 하죠. 네. 그리고 언제든 나에게 기회가 있다. 이게 또 이근재 선수의 장점이거든요. 그래서 과연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해줄지는 모르겠는데 네. 그렇다고 제가 이근재 선수를 응원하는 건 아니고 고명준 선수가 4대1에서 쉽게 포기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렇지 않고 지금 5대3을 뒤집어 놨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분위기가 굉장히 고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이근재 선수의 마인드 컨트롤이 정말 중요하겠네요. 중요합니다. 근데 이근재 선수가 더 많이 차이가 나게 지고 있어도 아주 끈덕지게 쫓아오는 선수이기 때문에 다른 선수들 좀 힘들어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표정의 변화가 별로 없죠? 그렇네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속상해할 만도 한데요. 처음과 변한 다름없는 그런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포켓에서 사용하는 테크닉들을 보게 되면 테크닉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큐브를 다루는 능력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캐롬의 주가 되겠고 포켓볼에서의 큐볼을 다루는 능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포함한 그 다음에 적구를 넣을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절제하는 능력이 거기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절제하지 못하면 과도하게 지나치게 되면 오버를 하게 되기 때문에 선수가 가장 중요시하는 테크닉은 절제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회전을 너무 많이 쓴다든지 전혀 쓰지 않는다든지 필요한 만큼은 한다는 게 참 중요한데 그건 절제거든요. 네. 절제는 사전에 내가 통제되어 있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에 선수들이 시합하는 동안 내내 갈등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큰 대회에 나오면 절제하는 게 더 쉽지가 않죠.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큐볼 잘 돌아오게 만들면서 5번까지도 공략이 가능할 것 같고요. 자, 5번 치고 나면 6번과 7번이 현재 붙어 있습니다. 네. 저것을 밀어서 두 개를 벌려놓고 지금 할 건지 아니면 치고 다시 디펜스를 할 건지 봐야 되겠습니다. 자, 밀어서 한번 그렇죠? 그렇죠. 자, 오, 가운데를 좋습니다. 맞추면서 타일을 벌려놨어요. 네, 아주 좋습니다. 조금 강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6번을 놓고 대회전을 지금 시켜야 되느냐, 한 바퀴를 돌려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지금 라인에 가서 7번을 얇게 공략할 공간을 만들어야 되느냐인데 그러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일단 대회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6번 코너로 공략이 될까요? 자, 가볍게 밀어서 7번을 얇게 칠 수 있는 공간을 마련을 할 것 같은데 현재 나가는 경우가요. 그렇죠.
괜찮아요. 네, 7번까지. 감각적으로 괜찮은 상태거든요. 저 정도면. 7번을 자신있게 공략할 수 있기 때문에 슬로우 샷을 하게 된 거고. 자, 얇게 맞춰서 진행을 사이드 포켓까지 가야 되는데요. 네, 올라오고 있는데요. 자, 조금 덜 갔죠. 자, 많이 갈 거라는 예상을 하는 거죠. 네. 새 테이블이기 때문에 미끄러져서 많이 갈 거라고 예상을 한 건데 조금 덜 갔고, 사이드 포켓을 지정하는 것은 맞습니다. 코너로 설정을 잘 하질 않죠. 사이드 포켓은 다음 포지션을 하는데 굉장히 좋은 위치가 사이드입니다. 그래서 선수들이 대부분 사이드 포켓 설정을 많이 하죠. 자, 돌려서 사이드로 잘 해결을 했는데 그렇습니다. 돌아오면서 조금 덜 나오든지. 네. 자, 9번 일단 좋게 만들었습니다. 자, 지금은 10번과 9번과 코너 포켓까지의 거의 일직선으로 조금 보이는데 약간은 지금 현재 우측으로 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근재 선수는 에러 마진이라고 하는 그 들어가는 라인을 조금 더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큐볼이 우측으로 이동할 수 있는 끌어치기를 약간 움직여줘야 되죠. 자, 정면 끌리면 어렵습니다. 네. 자, 회전만 써서 지금 보내려고 했었는데 회전만 쓰다 보니까 큐볼이 약간 스커드가 일어나서 그냥 정면이 맞았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충분히 감안하고 쳤으면 포지션이 조금 더 쉬웠을 텐데 약하게 치는 그 중간샷, 미들샷이 굉장히 어렵단 말이죠. 네. 선수들이. 그래서 미니멈이나 맥시멈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리고 평소에도 저런 부분을 조금 훈련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10번을 어떻게 해결해 줘야 될까요? 자, 얇게 쳐서 밀어넣죠. 아, 좋습니다. 이근재 선수 흔들림 없이 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10세트 가져가면서 5대5 다시 동점입니다. 차유람 선수가 경기를 지켜보고 있는데 자, 현지원 선수 또 차유람 선수가 결승전에 현재 올라와 있기 때문에 다음 시합을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브레이크 좋죠? 굉장히 좋습니다. 강하게 들어갔습니다. 큐볼에 약간의 지금 이 부딪혀주면서 다시 1번과 관계도 다시 좋아졌고요. 그래서 스탑샷식으로 약간 때려치게 되면 현재 우측에 있는 2번 자동 포지션 나올 수 있는 그런 공간이죠. 네, 4번과 6번이 들어갔고요. 자, 일단 이번 세트 브레이크 샷이 멋지게 성공을 하면서 자, 가볍게 밀어넣을 것 같은데요. 3번과 9번 그 사이에 큐볼을 보내서 2번을 현재 확보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1번이 너무 많이 맞는데요. 네. 자, 이런 경우가 주가 적구가 되느냐 포지션이 되느냐인데 주 타켓이 적구가 아니고 포지션이 되다 보니까 의식이 포지션 쪽에 되는 거거든요.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적구를 타켓을 순간적으로 놓치는 그런 상황들이 오는데 그래서 마지막에 큐가 나가기 전에는 빨리 적구로 돌아와야 됩니다. 힘이 좀 부족했나요? 그렇죠. 조금 더 회전을 살리든지 해서 조금 돌려줄 필요가 있는데 고명준 선수 너무 지금 쉽게 처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충분히 소화시킬 수 있는 위치였는데 지금 엎드려서 어깨 때문에 엎드려서 오래 있을 수 없는 그런 이유가 되는 것 같은데요. 자, 잭업이지만 너무 정면이어서 공은 좋습니다. 약간의 좌측으로 보내야 되죠. 그죠? 네, 지금 이렇듯이 고명준 선수가 어떤 처리할 수 있는 공을 쉽게 놓쳐서 또 이근재 선수가 쉽게 득점을 한다는 이런 차원에서 이근재 선수가 조금은 방심하게 되면 4대1에서 5대4로 뒤집어지듯이 언제든지 그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상대에 따른 자기가 변화를 갖는 게 아니라 자기 본인에 따른 스스로와의 어떤 결전에서 자기가 이기지 않으면 어려운 부분이죠. 그야말로 뭐 정신력 싸움인데요. 자, 강하게 3번. 좌측으로 끌어서 4번을 만들어냅니다. 자, 5번이죠. 5번 다음에 이제 7번을 들어가게 될 텐데 슬로우 샷으로 놓을 거냐. 가볍게 밀어서 놓죠. 자, 그다음 7번이 또 어떻게 공격이 될지 그렇죠? 궁금한데요. 약간 올려서요.
보통 이제 공이 5개에서 6개 정도 마지막에 남게 되면 많이 이렇게 널려 있게 되면 어느 정도 포지션이 설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라인 안에 형성을 해서 가지고 들어가죠, 선수들. 그래서 저렇게 되면 앉아있는 고명준 선수는 거의 뭐 체념한 상태로 있고요. 네. 예. 이근재 선수 큐볼 컨트롤이 좋습니다. 자, 이근재 선수는 어떻게 이걸 맛있게 끝내느냐. 그게 남아있죠. 맛있게 끝낸다는 말은 네. 다음 세트를 자기가 또 잘 끌어가기 위한 수단으로 쓰는 것이죠. 사이드 포켓으로 자, 올려서 네, 저기서 멈추는데요. 지금 밀어서 넣느냐, 끌어서 좌측으로 보내서 다시 올려놓는 겁니다. 거의 끌을 가능성이 큰데요. 밀어냈습니다. 좋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컨디션이 좋을 때 밉니다. 컨디션이 나쁠 때 끌게 되죠. 왜 그러냐면 임팩트가 무섭기 때문에 그 안쪽 당기는 게 더 편하게 느껴집니다. 큐가 손이 밖으로 나가는 거 이게 조금 불안해 느껴지거든요. 네. 근데 이근재 선수 오늘 괜찮다는 증명을 해 보입니다. 아무래도 좀 끌어주는 게 좀 확률이 더 높아지겠죠. 쉽게 느껴집니다. 근데 네. 사실은 밀어 놓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훨씬 더 패턴을 찾기가 좋죠. 네. 자, 여자 결승전 경기를 또 기다리고 있는 차유람 선수의 모습이고요. 11세트는 이근재 선수가 가져갔습니다. 5대6 경기가 굉장히 팽팽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차유람 선수가 다른 사람의 경기를 잘 보지 않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 굉장히 남자 선수들이나 다른 또 여자 선수들 대회를 많이 보려고 노력을 하더라고요. 또 이근재 선수와 함께 단체전 경기를 치렀죠. 네, 그랬습니다. 그럼 좀 응원하는 마음이 있겠는데요. 그럴 수도 있죠. 네. 자, 4번과 7번이 들어갔고요. 자, 5대4에서 다시 6대5로 반대 상황이 났고요. 열두 번째 세트. 어떤 고민을 하고 있을까요? 지금은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네. 공격하기 어렵고요. 그렇다고 컴비네이션으로 넣기도 어렵고 확률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디펜스를 하는데 큐볼을 어디에 붙여놓을 거냐, 그죠? 자, 너무 약해서 파울할 수도 있습니다. 맞아줬는데. 네. 자, 지금은 반대쪽으로 보내는 게 좋죠. 큐볼을 우측으로 보내고 현재 보이는 상태에서는 좌측이죠. 네. 그러니까 6번 위치 쪽으로 보내고 1번을 반대로 지금보다는 5번 안쪽으로 놓게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지금 고명준 선수 본인한테도 탐탁치가 않습니다. 자, 이근재 선수가 1번을 해결할 수 있게 내줬고요. 저렇게 되면 이근재 선수가 스코어상으로는 6대5고 박진감 있는 게임처럼 보이지만 네. 내용적으로 들어가면 이근재 선수가 사실은 편안한 상태입니다. 네. 그런데도 방심할 수 없는 것은 스코어가 말해주듯이 언제든 상황이 바뀝니다. 본인 문제죠. 우리 상대 문제가 아닌 본인 문제이기 때문에 본인과의 어떤 그 큰 싸움을 해야 됩니다. 자, 3번이 하단에 가 있는데요. 밀어서 자, 때려서 돌려놓을 것 같은데요. 바로 돌아가나요? 그렇죠? 아주 강하게 네, 성공을 잘했습니다. 시킵니다. 아주 잘했습니다. 네. 저 위치에선 저렇게 좀 파워가 아주 필요하겠네요. 좋습니다. 지금 10번을 피해서 나갈 정도로 네. 감각이 왔다는 건데 10번이 걸릴 확률이 굉장히 많아서 막상 시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림은 나오는데 그림대로 자기 큐가 나가느냐인데 이근재 선수 그게 하나로 다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순서가 있는데 저희들이 이야기는 어떤 그 행동, 샷 루틴에 있는데 거기에 먼저 탑법을 설정을 하게 되면 공 가는 길이 보이게 되고 그 길에 따른 두께가 보이게 되고요. 힘 조절은 저절로 나오게 돼 있고 탑법을 결정한 다음에 실행을 들어갈 때는 적구에만 관심을 갖게 되면 저절로 이루어지는 그런 순서를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이근재 선수 현재 그 모습이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5번인데요. 코너 포켓이 예, 괜찮습니다. 네. 각도로 현재 포지션을 잡고 있는 모습이 참 좋습니다. 여유가 없으면 거리로 잡게 되는데 여유가 있으면 각도로 잡는단 말이에요. 거리는 신경을 안 쓰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재 선수가 오늘 그 모습이 괜찮아 보입니다. 굳이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각도로만 만들어주면. 네. 그렇죠. 자, 이번에도 해결이 잘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저 센터 라인에 현재 큐 끝으로 지정을 해놓고 슬로우로 밀어서 원쿠션 가운데 위치시키는 거죠. 이렇게 공이 이제 한 3개, 4개 남았을 때는 좀 마음이 편해지나요? 어느 위치냐에 따라 다릅니다. 네. 지금도 굉장히 얇게 쳐서 설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한 순간만큼은 집중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편할 수는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네. 리드하는 마음은 편할 수 있는데 실제로 슈팅 들어갈 때는 그렇게 편치는 않죠. 네. 계속 약간의 긴장은 내포해야 되죠. 자, 코너 좋습니다. 조금 덜 끌리는데요. 약간 네. 큐가 임팩트 때 팔뚝에 힘이 조금 덜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그러나 여유 있습니다. 자, 마무리를 짓습니다. 4대4 동점 상황에서 다시 내리 세 세트를 따가는 이근재 선수입니다. 그렇죠. 고명준 선수의 어떤 그 미스된 부분들이 또다시 이게 이근재 선수에게 패턴이 넘어가거든요. 네. 그리고 고명준 선수는 좀 넘겨줄 때 아쉬움을 굉장히 많이 남기는 모습이에요. 본인이 지금 너무나 본인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겁니다. 네.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몸 상태 때문에 지금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네. 현재 보니까. 13번째 세트. 강한 브레이크샷. 자, 파울 나오는데요. 네. 일단 들어갔죠. 프리볼 된 상태에서는 고명준 선수가 상관없이 한번 진행을 할 수가 네. 있습니다. 그래서 한 점은 쫓아가고 본인의 그 다음에 브레이크 타임이기 때문에 뭔가 조금 해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공 2개가 현재 붙어 있는 게 나오는데 어느 부분에 지금 포지션 나올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만 네. 어디서 정리를 하느냐인데요. 자, 일단 자신이 원하는 곳에 다시 큐브를 꺼내놓고 올려놓고 경기를 할 수가 있는데 자 5번에서 6번을 넘어갈 때 현재 고명준 선수가 앞쪽에 있는 사이드 포켓 쪽에서의 6번 공략 라인을 언제 할 거냐 많이 신경 쓰이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버려두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4번쯤에 가서 고민을 해야죠. 4번쯤에 가서 5번 치고 난 다음에 6번을 어디를 할 건가. 그래서 그때 집중을 당하는 게 좋습니다. 미리 집중을 해서 다른 공 칠 때 분산되다 보면 4번에서부터 포지션이 달라지게 되면 6번이 어려워지거든요. 네. 5번에서부터 힘들어지니까. 6번, 8번 붙어 있는 게 그렇죠. 이번 세트의 관건이 될 것 같은데요. 내가 저걸 언제 흐트리면서 할 거냐 아니면 포지션 위치를 잡아서 할 거냐 고민을 어디 가서 하느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입니다. 현재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고민하죠. 4번. 네. 자, 저 위치거든요. 저 위치까지 5번에서 지금 원 쿠션으로 올라와야 되느냐, 밀어서 투 쿠션으로 올라오느냐, 이 문제죠. 자, 사이드를 또 한번 측정을 해보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을 대비한 거거든요. 저런 부분이. 만약에 적절치 않았을 때 힘 조절이 네.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걸 준비를 하는 겁니다. 일단은 원 쿠션 끌어서 가겠다는 거고 올 쿠션을 이제 강하게 끌게 되면 넘어가기 때문에 또 조절이 필요합니다. 자, 하단. 투 쿠션 맞고 튀어나오는 감각을 갖고 출발을 합니다. 너무 지나가는데요. 네, 맞췄습니다. 괜찮습니다. 떨어뜨려 놨어요, 네, 일단. 괜찮습니다. 자, 본인이 의도됐든 되지 않았든 일단 조금은 본인 의도도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맞추려고 원래는 그 하기가 사이를 보내려고 그렇죠. 했던 건가요?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잘못 맞게 되면 앞공이 큐브를 가리게 되기 때문에 선수들이 선택을 안 하는 부분인데 괜찮습니다. 다행히 떨어뜨려 주면서 6번 해결을 했고요.
고명준 선수 그 멘탈 쪽에 굉장히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그 어느 대회를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점수 차이도 지금 뭐 1점 내고 나면 언제든 동점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모습이 아닌 조금 더 투지를 좀 보여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앞으로의 어떤 성적이 거기에서 좌우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자, 이번 세트는 무난하게 가져갈 수 있겠네요. 자, 하지만 이번 코너 또 방심할 수 없는데요. 괜찮습니다. 보통 저런 정도는 거의 뭐 실수 없는. 템벌 코너 포켓 지정하고요. 다른 공들도 포켓 지정을 해야 되는데 다이렉트 공들은 인정을 하게 됩니다. 세계대회 룰에서도. 그래서 일반적으로 콜을 않고 뱅크샷이나 컨비네이션, 그러니까 정면 타켓이 아닌 방향으로 할 때는 콜을 하게 되죠. 네, 그렇습니다. 자, 한 세트를 가져가면서 6대7 다시 한 점 차입니다. 조금 더 마음을 정리하면 고명준 선수가 중결승전을 끝나고 올 때까지 그 얘기가 아픈 부분을 참고 브레이크 할 때도 참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프지만 참고 하면 조금 더 낫고 그걸 못 참게 되면 또 경기력이 나빠지고 한다. 그래서 지금 결승에서도 내가 지금 참지 않아야 되냐 지금 계속 재활을 받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 상태에서도 결승으로 올라온다고 하는 것은 저 선수의 기본 마인드나 갖고 있는 경기력은 좋은 선수라고 보거든요. 대단하죠. 그렇죠? 아픈데도 결승까지. 그렇죠. 지금도 적절하게 자기가 강한 배팅을 하지 않는 타이밍을 맞춰서 지금 조절을 해놨습니다. 네, 3번이 들어갔고요. 이번 대회가 또 세트가 이렇게 긴 경기다 보니까 부상이 더 또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1번 공략이 어렵기 때문에 컨비네이션을 하나요? 자, 일단 바로 보이는 곳은 없고요. 자, 왼쪽 코너를 노려봤는데 지금은 이 4번을 분명히 콜을 한 것 같은데 너무 엉뚱스럽게 지금 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기회를 이근재 선수에게 넘겨주고 마는데 중요한 시점이었습니다. 자, 좀 너무 또 쉽게 내주고 말았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뭔가 이 어깨 부분을 자꾸 제가 이 얘기를 하게 되는 이유는 어깨는 처음 말씀드린 대로 중심축이 됩니다. 그래서 어깨가 불편하게 되면 강한 샷을 할 때는 어깨도 같이 따라서 움직이게 돼 있고 약한 샷을 하게 되면 미세하게 근육이 현재 통증이 오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현재 힘들어하는데 만약에 고명준 선수가 아프지 않더라도 어깨 부분은 참 중요하게 자리를 차지합니다. 분산된 위치들이 이근재 선수 지금 보이는데요. 좋습니다. 공이 모여 있는 것 같지만 전부 다 공간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제가 어느 그 한 부분을 봤더니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뭐냐 이걸 봤더니 남자는 공간 직역 능력이 좋고 여자는 언어 능력이 좋다 이런 글을 잠깐 봤는데 저희들이 이제 그 시합을 하면서 남자 선수들과 여자 선수들 보면 그 부분이 어느 일정 부분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근재 선수나 이런 포켓 선수들이 포지션을 해 나갈 때 보면 그런 그 지각 능력들이 참 여자 선수보다 훨씬 괜찮아 보이는 데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또 여자 선수들이 세계에서 활약을 더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남자 선수들이 현재 세계에서 어느 정도 위치인가요? 작년에 이근재 선수가 국가대표로 있을 당시에 황영우 선수하고 세계선수권대회 팀대회에 나가서 3위를 했거든요. 동메달을 따갖고 왔었죠. 그래서 분명하게 기본 경기력들은 갖고 있는데 그 시장에 나가서 내 물건을 내놓을 때 문제죠. 자신감이 덜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런 부분에서만 심리적 지원만 가능하면 언제든지 우리나라 선수들도 외국에서 경기력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자,
신중하게 이번 세트 마무리까지 가져가려고 하는데요. 그렇죠? 네. 집념, 집중동, 그 다음에 열정, 이런 부분들이 포켓 선수들이 분명히 좋은 건 사실입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이어서 하다 보면 현재 한국 실정이 많이 캐rom 쪽에 치중되어 있기 때문에 포켓이 조금은 소외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는 중에도 성적을 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위기 형성만 맞춰진다고 하면은 포켓 선수들도 훨씬 현재 그런 미래적 부분에서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네. 더군다나 이 국제대회 현재 벌어지고 있는 대회 규모가 현재 각 종목 중에서 포켓 대회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거든요. 상금 규모도 현재 늘어나게 돼 있고 네. 팀 세계선수권 대회 같은 경우는 거의 상금이 1억 가까이 되거든요. 그래서 네. 선수들이 현재 그 부분에 굉장히 비전을 갖고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도 팀 대회 나가서 이번에 16강에서 탈락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많이 아쉽죠. 네. 많이 아쉽고. 본선이 현재 16강이었는데 16강에 올라간 것도 참 잘한 겁니다. 아쉬운 부분이 많았죠. 캐나다 선수들 만나서 졌는데 네. 그것도 마지막에 이게 뭐 동점 3대3 동점에서 마지막에 서든데스에서 한판 승부로 해서 졌기 때문에 너무 아깝습니다. 진짜 아까운 거고요. 아, 정말 좀 더 올라갈 수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자, 일단 이근태 선수가 한 점 더 달아났습니다. 지금도 모양이 좋죠? 쉽게 끝낼 수 있는. 항상 이 포켓은 스타트는 1번입니다. 네. 첫 공을 어떻게 푸느냐가 문제죠. 첫 공만 잘 풀어놓으면 다음 공부터는 이제 편해지기 때문에 첫 공이 참 좋으면서 그러니까 신경이 제일 많이 쓰이는 게 첫 공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쉬운 공도 또 실수를 잘하는 게 첫 공이 되고요. 자, 이번엔 잘 풀렸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가볍게 이제 밀어서 원쿠션으로 자, 센터 라인으로 올라오겠죠. 그죠? 너무 올라가는 것은 좋습니다. 네. 자, 가볍게 다시 한번 그렇죠. 코너로. 살짝 끌어주게 되죠. 이근재 선수가 또 학창 시절에는 야구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야구 투수 출신이죠. 네. 그래서 기본적인 그 운동선수 마인드가 되어 있는 선수죠. 어느 타임에 승부를 거는 거, 그 다음에 어떤 마음으로 타석에 들어가는 거. 더군다나 당구라는 종목은 인터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제한을 40초를 두는데 그 40초 안에 본인이 모든 걸 다 해결을 해야 되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의외로 두뇌 순발력이 필요한 경기가 바로 당구 경기입니다. 네. 좀 왜소해 보이는데 투수였군요. 그랬습니다. 아마 그래서 못할 수도 있었겠죠. 네. 하지만 또 그때 감각들이 포켓을 치는데도 또 도움이 많이 되겠죠. 많이 됩니다. 투수 마인드와 타자 마인드, 야구 마인드가 당구에 많이 도움이 돼요. 저도 그 운동 경기를, 야구 경기를 참 많이 보게 되는데 거기에서 얻어낸 게 너무 많습니다. 선수들을 이렇게 훈련을 시킬 때 그런 그 심리적 훈련을 시킬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렇군요. 어느 선수가 은퇴한 선수가 방송 프로그램에 나와서 뭔가를 하기 위해서 피를 흘려본 적이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한번 질문을 던지는 걸 봤습니다. 자기 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한다는 건데 거기에서 오는 선수들의 각오는 대단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누구든 그러한 대가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을 제가 봤습니다. 당구 선수들이 그러한 각오를 많이 합니다. 지불을 많이 하죠. 고통을 많이 당하게 되죠. 편하게 치게 보입니다. 그러나 훈련 과정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좀 신사적인 경기고 정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혈투, 피를 흘리는 그런 노력하고는 좀 거리가 멀을 것 같아 보이는데. 전혀 없을 것 같죠. 아마 여자 선수들하고 악수를 한번 해보시면 알 겁니다. 악수를 해보면 손바닥에 남자 선수들처럼 아주 까칠까칠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 당구 선수들은 연습 시간이 상당하더라고요. 이 보통 격하게 하는 스포츠는 잠깐 땀 흘리고 또 쉬었다가 많은 시간 또 회복 시간을 갖게 되고 하는데
당구는 회복 시간이 많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꾸준함을 요구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구력을 요구하죠. 아, 좋습니다. 자, 마지막 10번이 자, 기가 남아있는데, 막히죠. 이 큐볼이 이렇게 저 정도 돌아나오네요. 감각까지 현재 갖고 있는 네. 이근재 선수죠. 굉장히 여유가 있다는 거고요. 예, 좋습니다. 깔끔한 마무리. 아마 그 복식전 우승도 굉장히 원동력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5세트에서 가져가면서 9대6 이근재 선수가 이제 마지막 한 세트 남겨두고 있는데요. 자, 우리 고명준 선수 눈빛이 조금 제가 선배로 봤을 때 좀 네. 안 돼 보이기는 한데 네. 자, 차이람 선수는 또 이근재 선수하고 한 편이 돼서 또 복식 우승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같은 마인드를 갖고 시합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이근재 선수는 우승 진입권에 지금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16번째 세트. 일단 고명준 선수의 브레이크 세트이기 때문에 좀 여유를 갖고 봐야 될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가리는데요. 지금 현재 공 색깔이 1번과 9번이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예, 같은 9번이 노란 띠가 있고 가운데 있는 게 현재 1번입니다. 그다음에 스포트 포인트에 있는 9번이 현재 보이고 되고요. 점프를 할지 푸시아웃을 할지 푸시아웃을 해야죠. 네, 자 브레이크 샷에서 괜찮은 위치가 형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푸시아웃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감정 표현이 심한 외국 선수들은 브레이크를 하고 난 이후에 일본 관계가 이렇게 되게 되면 네. 아주 격하게 반응을 합니다. 네. 큐로 땅을 치고 아주 억울해합니다. 맞습니다. 그 정도 감정이 표현이 됩니다. 네. 그러나 이제 고명준 선수나 국내 선수는 참죠. 많이 참게 되는데 전혀 드러내지 않는데요. 그렇죠. 조금씩 근데 표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네.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해서 날려야 되거든요. 네. 자꾸 스트레스를 안고 간다는 게 우리 동양 사상에서 미덕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네. 스포츠에서는 그게 역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씩은 저는 표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매너가 나쁘게 보일 필요는 없는 것이죠. 자, 다시 디펜스를 할 겁니다. 공격을 하네요. 이게 들어갔습니다. 이근재 선수 아주 좋습니다. 굉장히 공격적으로 지금 그렇습니다. 경기에 제 임하는데요. 예상을 자꾸 빗나가게 네. 만드는데 자, 그만큼 자신감이 지금 최고조에 달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럴 때는 다 조심해야 됩니다. 네. 굉장히 승부를 좋아하는 선수거든요. 최초에 이 아마추어로 활동할 때부터 굉장히 승부를 많이 좋아했던 선수로 네. 그렇게 해서 선수로 또 처음에 발탁이 됐던 선수고 자, 3번 뒤에 7번도 좀 있는데 자, 4번이 사이드 포켓에 있기 때문에 네. 약간의 스탑샷만 해놓으면 쉽죠? 네, 쉽습니다. 일단 9번을 조금 치워놓고 7번을 또 다시 확보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거의 마무리를 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6번에서 올라오는 것만, 자 5번에서 올라오는 것만 7번만 잘 확보해주면 되겠습니다. 6번이 들어가고 있으니까 그렇죠. 자, 발걸음도 가볍습니다. 이근재 네. 선수가 공이 안 될 때는 AB 스윙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보통 2번을 쉬게 되기 때문에 17번까지 AB 스윙을 하는 걸 제가 봤는데 네. 자, 마음속으로 한번 세보시죠. 몇 번 정도 하는지. 자, 보통 7번째에서 한번 쉽니다. 그러다가 다시 또 발동을 걸어서 빠른 편입니다. 네. 굉장히 빠른 편이고요. 좀 많게 느껴지는데 빠른 편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번 세트가 고명준 선수의 세트였는데 브레이크 샷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이근재 선수가 기회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자, 이쯤 되면 어떤 생각이 들지 궁금한데요. 지금 솔직히 고명준 선수는 졌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근재 선수는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네. 이겼다는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공에만 집중을 하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게 보이거든요. 네. 공을 쳐나가는 과정이 굉장히 몰입도가 네. 높습니다. 그렇죠. 힘 조절하는 것도 보게 되면
두께도 그렇고 조금 좀 오버하던데 두께가 얇게 맞았단 말이죠. 네. 조금 얇았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오버를 했습니다. 자, 굳어진 고명준 선수의 표정인데요. 저 좋은 마인드를 갖고 있는 선수가 네. 현재 불편한 상태에서 게임을 이끌어 간다는 게 본인도 지금 굉장히 마음으로 좋지 않습니다. 이런 시합을 결승전까지 왔는데 물론 시합 전에 결승전 온 것도 저는 참 다행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욕심을 그래서 안 부렸다고 하면 그건 분명 본인 잘못이고요. 네, 그래도 우승은 하고 싶죠. 당연하죠. 자, 이 마지막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이 9번을 성공을 시키는데요. 좋습니다. 어떠한 위치도 현재 이근재 선수는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마지막 마무리를 짓습니다. 두 손을 번쩍 들어올리는 이근재 선수입니다. 포켓 템볼 남자 결승에서는 이근재 선수